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신주 상장 이전의 마지막 날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떤 엄청난 폭락은 없었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골리락 이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골리락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됐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됐다면 내일 아마도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면 단기로 들어온 사람만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뭐 팔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 지금 상황 동안 어떤 공시도 사실 큰 공시 하나 뭐 뜬 게 없었습니다. 뭐 실적 공시라든지 뭐 계약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뜨긴 했다마는 그런 거 말고 외적으로 큰 우리가 노린 그런 공시가 아직 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신주가 발행되고 주식의 수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그 시장에서 공시가 떴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시즌 주주분들이라면 어쨌든 그 주식에 대한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겠죠. 절규를 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이걸 왜 샀을까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 그리고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정답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는 것도 용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아직까지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적금, 예금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가면 언젠가는 적금이라든지 예금도 만기가 있죠. 1년 만기 적금이 있고 뭐 5년 만기 적금이 또 있다시피 시즌도 우리가 이제 분기 배당을 하면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런 적금이나 예금이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간만에 집 나간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싶습니다. 소량은 얼마 되진 않지만 어찌됐든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고요. 어쨌든 연기금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앞으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전부 다 이제 공매도 물량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따른 이제 주가가 하락이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로 전환을 해야 수익이 나거든요. 매도로 했던 공매도를 쳤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갚아야죠. 이 갚으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수로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주 발행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외국인의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야 되고요. 외국인이 물량이 들어와야 결론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기관이나 개인들, 이 기관에 있는 돈들도 사실은 개인의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나름 증시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1.23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6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오늘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는데 시젠이 쿠웨이트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독점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5개월간 하나로 약 53억 규모 진단키트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쿠웨이트 정부에 과거에 계약했던 거에 대비해서 계약 액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플러스 지금 정부랑 독점 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쿠웨이트 정부와 근교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또 어떤 계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5개월간 쿠웨이트 보건부 산하연구소 5곳에 시즌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공급이 되고요. 과거 지난 두 분기 동안 중동 지역의 시즌 매출액의 지금 6, 7배의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송파에서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그 쿠웨이트 쪽 이제 법인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나라고요. 올해 들어서 확산세가 이제 주춤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자, 최근에 뭐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시젠과 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 정확한 진단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는 시젠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런 식으로 공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뜨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 지금 인도 변이가 엄습을 하고 있고 며칠 내 지배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에서는 노마스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영국이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서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섣부른 게 완화하지 않나 이런 또 말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 제 영상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고 5만여 명이 모여서 축구를 관람하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좋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의 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퍼져버리면 이 나라 자체가 또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스크를 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영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지금 6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망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감안하면 지금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스크 벗기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검사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고 음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백신이나 진단 키트도 100%는 아닙니다. 이 진단율이 또 100%가 아니고 시젠도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100명 중에 뭐 두세 명 정도는 아무래도 잘못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백신도 마찬가지죠. 백신도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뭐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집단 면역이 생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난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지금 국내에서도 변이 4종 감염자가 247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벌써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첫 변이가 들어왔을 때 영상을 찍었을 때 10명도 안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한 몇 개월이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누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 특히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 가짜 증명서 급증을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판매처를 120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마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백신을 맞았다라는 증명, 그리고 음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가짜 증명서를 가지고 뭐 선행을 사람들에게 이제 인증을 하고 사실은 본인은 코로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마스크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리스크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어제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키트는요. 지금 초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미국에서는 아마 조만간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의 행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적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처럼 우리가 뭐 확진자가 걸리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는 사람만 검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코로나를 보시면 특히 인도도 인도지만 미국도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노마스크라든지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겨운 싸움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20일 날 우리가 이제 신주를 발행받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주식 수가 이제 두 배로 많아지고 시총도 이제 다시 두 배로 이제 껑충 뛰면서 아무래도 주목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아 있는 재료들도 이제 하반기부터 하나하나 터트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가 두 가지를 다 들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개인이 공매도를 친 비중이 조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개인들은 3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자율도 지불을 하고 본인이 공매도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즌도 20일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